7회에 걸친 색채계획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를 끝냈습니다. 색채계획의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는 사실상 색채계획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용하기에 따라 프로젝트를 헤쳐나가는 프로페셔널로서의 중요함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색채계획 프로젝트 속에서의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색채의 선택이 결국은 예술적 프로세스이며 따라서 적절한 색채로 된 패키지는 마지막 조목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산자들은 디자이너의 예술적인 감각과 직관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회사의 미래를 한 개인의 능력에 걸었습니다. 선정된 패키지 디자이너는 확실히 미적, 형태적, 색채적 감각은 뛰어나겠지만 전형적인 일반 소비자들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케팅 목적을 모르는 한 명의 디자이너는 단지 심미적으로 완벽한 패키지만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색채는 그것이 지닌 효력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생산자나 예술가에게 어필하려는 이유로 선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술가의 취향에만 의존한다면 그 패키지는 실패할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에서 요구되는 것은 예술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에서는 판매자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예술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컬러가 그 제품을 잘 나타내고 마케팅 목표에도 적합하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충족시키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눈에 즐거운 패키지는 분명히 판매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임무는 비주얼라이징, 즉 자기에게 주어진 마케팅 목표를 그래픽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입니다. 설사 디자이너의 작업이 감독되고 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차의 블랙 라벨은 정품을 나타내며 화장지의 패키지는 청결하고 특색이 있고 만지면 부드러운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 등을 확실하게 하는 일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판매자는 실질적인 패키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가능한 최고의 패키지를 시중에 선보이는 것도 장담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판매자는 또한 창조적인 작업을 몇 가지 디자인 가운데 가장 좋다 혹은 가장 나쁘다로 표시하는 데 그치는 테스트에 의해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상업적 성공은 결국 기초 자료로서의 정밀한 데이터와 시장조사 결과를 디자이너가 커뮤니케이션 및 심미적인 가치라는 측면에서 여하이 해석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판매자는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패키지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 한 명의 디자이너가 패키지 개발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지만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제안을 내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지명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을 거친 디자인은 종종 보다 우수하고 더욱 시심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승리자가 되고 싶어하고 상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로 다른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제안은 테크닉이나 예술적 감각, 그리고 경향 등이 모두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하는 방법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권장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확한 목표를 알지 못하고서는 개발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패키지 디자인을 회사 밖에서 외주로 진행할 것인지 회사 자체의 디자인실에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회사 자체의 디자인실에서 추진할 경우에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정한 제품군에 있어서의 보다 철저한 문제의 인식. 둘째, 중장기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보다 나은 기밀 유지. 셋째, 작업을 급히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때의 보다 나은 융통성입니다. 불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제나 같은 제품을 취급함으로 해서 생기는 아이디어의 부족 현상. 둘째, 회사 간부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완전히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것. 셋째, 고객을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으로 인한 긴장감의 부족. 넷째, 회사 내부의 정해진 인원에 만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하나의 이점은 다른 하나의 취약점이 됩니다. 판매자가 회사 밖의 스튜디오에 작업을 의뢰하기를 좋아하더라도 해결책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규모와 생산품의 수량, 제품의 종류 등과 같은 회사의 여러 가지 특징에 달려 있습니다.